아빠, 오늘도 겨우 살려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환자 낫게 하려다. 내가 병 걸리겠다.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행복이 며칠 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와 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한 남자가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박정호는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62의 나이, 은퇴 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은 분식집 정혼의 분식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받고 시작한 새 인생이었지만 아직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우리며 정호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 정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었죠. 수진이는 벌써 병원에 갔겠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걱정하며 살았던 수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이요. 매운 걸로.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정호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비율을 맞추며 손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님이 간호사라고 하셨죠? 요즘 의료진들 정말 고생이 많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수진이도 밤새 일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 자랑을 하며 정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과 학생들이 차례로 들어와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김밥 3줄이요. 떡볶이 4그릇, 순대도 2접시요. 바쁜 주문 속에서도 정호는 차분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몇십 년간 반복 작업에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오후 2시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 밤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응급환자가 계속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요. 저녁은 꼭 챙겨 드시고 몸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문자를 읽으며 정호는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고생하는 건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또 누군가를 살리고 있겠구나. 오후 4시쯤 중학생 몇 명이 떠들썩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대짜 하나요? 김밥도 2줄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정호는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수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피곤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정호는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호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두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기다렸어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빠,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깊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생했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병원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미역국 끓여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은 어땠어? 정말 바빴어요, 아빠. 교통사고 환자가 연달아 들어오고 심정지 환자도 있었어요. 한 명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진이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두 살려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해요, 아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의식을 되찾는 걸 보면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깊은 피로 속에서도 성취감과 보람이 얼굴 가득히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겨우 살려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딸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정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 끝에 이런 딸을 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아빠도 저의 자랑이에요.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나거든요. 부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정호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호는 평소와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분식 배달 주문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야근용으로 떡볶이와 김밥을 대량 주문했던 겁니다. 수진이 얼굴도 볼 수 있겠네. 정호는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도 속재료를 넉넉히 넣어 말았습니다. 딸이 일하는 병원이니까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오후 3시쯤 정호는 배달용 보온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복도가 미로 같았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도 저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정호는 문득 수진이가 생각났어요. 응급실이 어디인지 물어보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의 일하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응급실로 가는 복도를 걷다가 정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장실 앞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수진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뭐지? 정호는 조심스럽게 원장실 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진이가 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이번만은 이해해 주세요. 저 혼자 책임질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박수진,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병원의 명성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생각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변명하지 마세요. 지침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정호는 문틈으로 딸의 얼굴을 봤는데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발, 원장님.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원장은 더욱 화를 냈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환자가 죽었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죽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모르셨습니까? 당신이 무리하게 투여한 약물로 인해 환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장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고 환자가 위험한 상태였어요. 제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변명입니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정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딸이,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딸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원장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 입은 피해는 상당합니다. 원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충분합니다. 나가세요. 원장의 냉정한 명령에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호는 급하게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휘청거리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정호는 딸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정호는 수진이의 떨린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수진이가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정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딸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정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정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수진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정호는 굳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본 수진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릎 꿇고 애원하던 딸의 떨린 목소리, 절망에 찬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환자가 죽었다고?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정호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딸이 설마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호는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에서도 수진이가 울고 있는 꿈을 꿨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일찍 나가는데 오늘은 8시가 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밥 먹어야지. 정호가 방문을 두드리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오늘 휴가예요. 조금 더 쉴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쉬어 있었어요. 정호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단은 딸을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식집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정호는 응급실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나오는 간호사 한 명을 봤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일하는 동료 같았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간호사 박수진 아버지인데요. 혹시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정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아, 수진 언니 아버지시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슨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어요. 응급실에 큰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계속했어요. 그 중에 한 환자가 급성 쇼크 상태였는데 담당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고 있어서 자리에 없었어요. 수진 언니가 응급처치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수진 언니가 응급 약물을 투여했어요. 지침상으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정호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환자가 희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수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 언니는 환자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그 환자가 원장님 아들이었어요. 정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원장 아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원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 간호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진 언니가 무리하게 약물 투여했다던데요. 그 환자가 원장 아들이었대요. 정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환자를 살리려고 했는데 하필 그 환자가 원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위원회가 열린대요. 최악의 경우. 간호사는 말을 흐렸어요. 최악의 경우 뭐죠? 면허 취소나 해고도 가능해요. 원장님이 워낙 화를 내고 계셔서 정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딸이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다른 동료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모두들 수진 언니 편이에요.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수진 언니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원장님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간호사의 말에 정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네요.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님, 수진 언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잘 챙겨주세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집으로 가는 길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놔둘 수는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분식집으로 돌아와서도 정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주문을 받곤 했어요. 마음은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딸 혼자 고통받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수진이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곤 했는데 오늘은 방문이 꽁꽁 닫혀 있었어요. 저녁 7시쯤 정호는 참지 못하고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아빠가 미역국 끓여뒀어. 한참 후에야 방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의 모습을 본 정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빠.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참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정호는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수진아. 네, 아빠. 아빠가 어제 병원에 배달 갔다가 우연히 봤어. 수진이의 수저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원장실에서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봤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냐? 아빠한테 말해봐.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정호는 딸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아빠가 있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수진이는 한참 동안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한테 들었어. 수진이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병원에 다시 가셨어요? 응,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원장 아들이었다면서? 수진이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빠. 교통사고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의사 선생님들은 부족하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환자가 급성 쇼크 상태로 들어왔는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다른 환자 수술 중이었고 다른 의사들도 모두 바빠서. 그래서 내가 응급 처치를 한 거구나. 네. 그 상황에서 저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지체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정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그 환자가 희귀한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그런 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의료진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원장님 아들이었어요. 원장님은 제가 아들을 죽였다고. 뭔 소리야. 내가 살리려고 한 건데. 정호는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병원 안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정호가 모르는 사이에 수진이는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요즘 어때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수진이에게 다가왔지만 다른 선배 간호사가 그를 말렸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괜히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떻게 해. 복도에서 수진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간호사가 환자 죽인 사람이래. 원장님 아들을 말이야? 정말 큰일 났네. 지침도 안 지키고 함부로 약물 투여했다던데. 수진이는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몰래 약물 투여했대. 그걸로 환자가 죽었대. 원장님이 얼마나 화나셨겠어. 이런 소문들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갔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이제는 수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눈밖에 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끔 용기 있는 후배가 다가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멀찌감치 피해 다녔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수진이가 혼자 앉아 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아? 원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계실까? 수진이는 밥맛이 없어서 금방 자리를 떴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아빠, 저 정말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호는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호는 병원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의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갔습니다. 아버님, 사실 그날 밤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 언니가 잘못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호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그날 밤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맞아. 응급실이 그렇게 바빠본 적이 처음이었어. 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원장님 아들 말이야. 사실 어차피 살기 어려운 상태였다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간호사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원장님이 워낙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정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무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수진이와 마주 앉은 정호는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정호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빠, 왜 술을 마세요? 답답해서 그래, 수진아. 정호는 또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그 환자. 원장 아들 말이야. 이미 살기 어려운 상태였다더라.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병원 사람들이야. 내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이미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야. 술에 취한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맞아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 환자는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의료진의 의무니까요. 정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내가 아니었어도 그 아이는 살기 힘들었대요.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알고 있어요. 그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지만 원장님 앞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하지 못하는 거야? 원장님이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하시니까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내가 환자를 살리려고 했는데. 아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의료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는 중상 환자들이 가득했고 의사들은 모두 수술실에 있었어요. 제가 그 환자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희귀 알레르기 반응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사가 직접 처치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정호는 딸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목숨 걸고 내린 결정이었잖니.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순간 정호는 평생 눌려 살던 자신의 성격을 깨뜨리고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빠. 수진아, 아빠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랬지.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정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딸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돼. 수진이는 아버지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평생 온순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안 돼. 내가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든 일이야. 정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번에는 정말 싸워볼 거야. 내가 받을 처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피해 다녔던 싸움을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이에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하루 전 정호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달랬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정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분식집 문을 열지도 않고 정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정호의 걸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호는 응급실로 가서 수진이의 동료들을 찾았어요. 그날 밤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만나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원장님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셔서. 정호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나이 많은 의사가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 간호사 아버지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김 교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교수는 정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사실 저도 그날 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진 간호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원장님 일이 개입되면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죠? 원장님이 워낙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 김 교수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날 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CCTV요? 네, 응급실 전체가 녹화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수진 간호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요청하면 공개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듣고 정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영상만 있다면 수진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쯤 정호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회의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원장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정호는 용기를 내어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원장은 정호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죠? 간호사 박수진 아버지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원장님, 제발 우리 수진이를 도와주세요. 수진이는 정말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희귀한 알레르기 반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정호였지만 이때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원장님도 의사시면 그 상황을 이해하실 텐데요. 환자가 위급한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원장은 정호를 노려봤어요. 제가 아들을 잃은 아픔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저도 딸 하나뿐입니다. 원장님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시면 안 되죠. 순간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희생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죠?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당신 딸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는 살리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영상? 원장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네, CCTV 영상 말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런 영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닌가요? 정호는 원장의 반응을 보며 직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원장님, 혹시 그 영상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원장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꼭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원장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사라져요. 정호는 원장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영상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어요.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는 것을 말이죠. 징계위원회 당일 정호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녀는 거의 말 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안 돼. 아빠도 같이 갈 거야. 정호는 평생 입어보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된 긴 테이블 앞쪽에는 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호는 방청석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박수진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냉정하고 공식적인 목소리였어요. 피징계자는 지난 3월 15일 밤 의사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위원장님, 그때는 정말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침 위반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원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원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청인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딸은 환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개인적 분노를 덮으려고 수진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무례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CCTV 영상을 공개하세요. 그 영상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우세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위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위원 중 한 명인 김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김 교수는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저도 그날 밤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원장이 김 교수를 노려봤어요. 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 교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수술실에 있었고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담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지침은 지켜야죠. 지침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의 말에 다른 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교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날 환자의 상태는 이미 치명적이었습니다. 의료진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원장이 화를 냈지만 김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원장님, 의료진으로서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순간 다른 위원 한 명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 밤 의료 기록을 검토했는데 일부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정우가 물었어요.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수정되었더군요. 원래보다 상태가 양호했던 것처럼 기록이 바뀌어 있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료 기록 시스템에는 수정 이력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순간 침묵을 깨고 한 노교수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노 교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날 환자의 상태는 이미 치명적이었습니다. 간호사 잘못이 아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원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 기록도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노 교수의 폭탄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작이라고요? 네, 환자의 초기 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기록하여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 건 확인되지 않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당장 원본 기록을 가져와 보세요. 노 교수의 단호한 요구에 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순간 병원 안은 술렁였고 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중단된 지 일주일 후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외부 전문기관까지 투입되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분식집을 열면서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수진이는 조사 기간 동안 자택 대기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결과가 나온대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정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후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간호사님, 병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진이와 정호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정호는 일주일 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원장실에 도착하니 임시로 원장직을 맡게 된 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몇 명의 위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앉으세요. 김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먼저 이번 사건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초기 상태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진실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박수진 간호사의 응급처치는 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였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사망은 희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이었고 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간호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김 교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 당신은 그날 밤 한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교수님. 수진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원 측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 순간 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딸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리고 전임 원장은 사임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에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은 즉시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체가 당신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호도 딸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는 응급실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모두 언니 편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에 수진이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도왔어요. 교통사고 환자도 있었고 심장마비 환자도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살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제는 주눅 들지 않고 환자를 마주할 수 있어요. 정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대견하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렴. 네, 아빠. 이번 일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정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국밥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병원 근처에서 장사하려고 해. 정말요? 왜요? 내가 일하는 곳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수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동료들도 좋아할 거예요. 새로운 국밥집 정혼의 국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병원 직원들이 줄을 섰어요. 수진이가 홍보를 했거든요.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수진 간호사 아버지시죠? 정말 자랑스러운 딸 두셨네요. 덕분에 따뜻한 밥 잘 먹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정호는 뿌듯했어요. 특히 의료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국밥집에 들렀어요. 아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응,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특히 야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와. 정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내 딸 덕에 살아난 환자가 있겠지. 정호의 눈가에는 늦게 피어난 자부심과 눈물이 함께 빛났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강한 아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국밥집에서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매일 딸이 환자들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어요. 정호에게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